자,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내일 모레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긴장을 상당히 하고 있을 건데요. 자,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로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입법 안마다 모두 필리버스터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인데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인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고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몸이 된 것처럼 뭉쳐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정당부터 시작해서 특히 저희 추경호 전 대표 관련해서 지금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강경투쟁을 해야 되지 않냐.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다음 달 3일 이제 계엄 1년이 됩니다. 자, 이때까지 국민의힘 속내가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장외투쟁을 시작을 했죠.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비상수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열심히 해도 글쎄요 국민들이 잘 듣지 않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래요. 필리버스터도 한다 그랬지만 필리버스터도 여러 차례 했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뭐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 국민의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당 스스로가 자성하고 돌아보고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단추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인데 그 1년간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은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누가 책임을 졌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엄에 관해서 과연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시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권을 내려놓았지만은 그 흔한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조차 누구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을 기점으로 당 구성원 전원이 국민 앞에 계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낮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해서 강경 목소리 위주의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중도층의 마음 그리고 또 외연 확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여 강경 투쟁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또다시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라는 목소리를 이제 공식화한 겁니다. 원내 지도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 알아서 하라고 했던 뒷감당해야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김병기 원내대표. 어제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처리하겠다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소랑설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심 재판이 윤석열은 1월 결심, 2월 선고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김영현 변호사들 법정 노동 또 어떻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란 재판부를 구성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란 청산의 길이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 3특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된 사건들 이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또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사법부에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위헌 논란이 많이 있었죠.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비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쓱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세 번 한 번씩 툭툭 던졌어요. 그러다 이제는 아예 민주당의 공식 방침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이거 위헌 요소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밀어붙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했을 때 사실 그때는 처음 이제 공식화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헌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그때 비판이 많아져가지고 쓱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어차피 1심은 시작됐는데 네. 1심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질 수가 있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대책은 2심, 항소심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네. 그 중간중간에 이러한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나왔던 거는 지금 보통 일반 형사 재판에서 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22.1%인데 24년도에 네. 근데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47%입니다. 그중에서 뭐 한덕수, 박성재 이런 분들에 대한 기각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필요성이 당원들과 지지자들 속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나왔던 것이고 이제는 1심이 이제 1월 정도에 끝날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 맞춰서 이거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내 마음대로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고 내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용인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판사도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발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위헌인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무작위성입니다. 즉, 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법률과 규정이 정한 절차대로 무작위로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명목하에 2심에 올라가서 담당할 재판부는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미리 정해놓겠다. 당연히 위헌입니다. 자,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것이 만약에 입법을 통해서 현실화되면은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할 겁니다. 네. 법원이 받아주게 되면은 형사재판이 절차 정지되죠. 그러면 바로 석방돼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법원이 설령 이걸 안 받아주더라도 헌법소원으로 별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헌이 나오면 했던 재판도 무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이야말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염원하는 정신적 윤어게인 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진짜 윤 전 대통령 석방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석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석방되면 네. 이거 국민의힘에게 재앙이 될 겁니다. 아하.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건데 최근에 보도 보니까 이 직위원 재판부도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작위 방식에 의해서 지정된 게 아니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작위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문성과 처리 시한을 고려해서 직위원 재판부에 때 배당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직위원 재판부가 식품과 보건의 전문 분야거든요. 이게 과연 전문성과 적시처리에 맞나?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방침으로 정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이슈가 뜨겁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